최근에 들어서 사람들이 덴탈 IQ도 많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잇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건공단 통계를 보더라도 감기 환자보다 잇몸병, 치주병으로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 수가 더 많습니다. 옆구리가 패여가지고 시립니다. 그래서 치과를 가면은 치과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양치질을 세게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양치질에서 거기가 패였다고 치면 잇몸이 먼저 거들이 나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이 위생의 개념은 뛰어넘은 나라고 이 위해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도 5, 60년대 위생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접은 상태는 치아의 딱딱한 부분, 범랑질이 다 갈려 나갔고요. 그 안쪽에 있는 상아질이 노출돼 갖고 거기까지도 많이 갈려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보통 저렇게 많이 갈리는 경우는 자연치끼리는 저렇게 많이 갈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보통은 아마도 저분 위에 치아가 보철물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치아 보철물이 치아보다 훨씬 딱딱해가지고요. 치아 마모를 더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저렇게까지 마모를 시키지 않고 보철물이 좋아져갖고 저렇게까지 되지 않지만 특히 옛날 보철물 같은 경우는 저렇게까지 마모가 많이 됩니다. 어떤 분은 거의 치아가 없어질 정도까지 마모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를 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치료를 해야 되느냐? 거의 100% 모든 사람이 이를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갈이 치료를 다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아프면 몸에서 열이 납니다. 열이 난다는 것 자체는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열이 있다고 해서 해열제를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몇 도 이상이 넘어가면은 다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해열제를 먹습니다. 다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갈아서 다른 부작용이 있다면은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작용이 이갈이 때문에 나타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를 갈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치아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사진처럼 치아가 많이 마모되어 있고 닳아있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하면 잇몸까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사람들이 덴탈 IQ도 많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잇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보험공단에서 스케일링도 보험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도 다 받고요. 솔직히 충치 같은 거는 썩으면은 치아 한두 개만 뭐 빠지던지 치료하면 되지만 잇몸병이 나빠져서 풍치로 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멀쩡한 치아를 다 뽑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뼈도 이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추가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듭니다. 솔직히 치과는 잇몸병으로 먹고 산다고 봐야 합니다. 보건공단 통계를 보더라도 감기 환자보다 잇몸병, 치주병으로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 수가 더 많습니다. 치과가 잇몸병으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보시면 많은 치과 의사분들이 잇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 망해도 좋아요. 이렇게만 양치질 하시면요. 치과 갈 일 없어요. 이런 영상도 물론 이제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지만 그런데 만약에요. 어떤 의사분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만 목욕하시면요. 병원 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좀 부족하죠. 그게 결국은 세균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균이 잇몸뼈를 녹이고요. 세균이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위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생이라는 거는 너무 기본이에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이 위생의 개념은 뛰어넘은 나라고 이 위해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도 5, 60년대 위생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이렇게만 닦으면은 뭐 치과 갈 일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몸만 깨끗이 닦으세요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치과 의사한테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잇몸이 나빠지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균, 치석 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무리한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짱짱이 박혀있는 못도요. 옆으로 계속 흔들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쑥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잇몸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물론 세균 때문에 잇몸뼈도 녹이지만 치아에 이런 이갈이에 의한 수평력을 계속 받다 보면은 잇몸뼈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양치도 잘하고요. 치과도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스케일링도 받고요. 관리를 열심히 해요. 근데 잇몸이 안 좋아요. 그럼 본인 잇몸 안 좋은 거를 누구 탓하는지 아세요? 잇몸이 안 좋은 것을 조상 탓을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집은 원래 잇몸이 약해. 뭐 치아가 약해.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치과에서는 세균 얘기만 해주지 이 힘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 때문에 나빠진 거를 환자는 조상 탓을 하고 그러니까 나빠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구강 검진을 가시던지 스캔을 받으러 치과를 가시잖아요. 이갈이 하는지 안 하는지 흔적 좀 봐주세요 하면은 치과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줄 거예요. 다른 부작용이 있다면은 당연히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치아 옆구리가 이렇게 패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옆구리가 패여가지고 시립니다. 그래서 치과를 가면은 치과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양치질을 세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양치질 세게 해서 그 치아 옆부분이 패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양치질을 아무리 세게 한다고 거기가 패지 않고요. 요즘 분들은요, 양치질 그렇게 세게 하는 분들도 없어요. 근데 치과에서는 양치질 세게 해서 거기 패였다고 하는데, 만약에 양치질해서 거기가 패였다고 치면 잇몸이 먼저 거들이 나야 됩니다. 이게 물리적인 힘이기 때문에. 근데 잇몸은 맨질맨질 했는데 어떻게 치아 옆구리만 패이냐는 거예요. 이갈이 힘 때문에 패인 겁니다. 근데 왜 이를 가는데 치아 옆구리가 패이냐,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볼펜을 잡고요, 양쪽을 세게 잡고 구부리면 이 볼펜이 부러지겠죠. 어떻게 부러질까요? 옆구리가 터지면서 부러질 거예요. 치아 옆구리가 터진 겁니다. 우리가 이를 간다는 거는 이를 꽉 물고요,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부드럽게 이를 갈아야 되는데 치아는 상과 골짜기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부드럽게 못 갈고 어딘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치아 옆구리에 이런 힘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깨져 나간 거예요. 근데 치과에서는 이갈이에 대한 설명보다는 보험되는 재료로 메꾸면 얼마고요, 보험 안 되는 재료로 메꿔야지 더 이쁘고요, 이런 얘기만 해줘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이거 메꾸더라도요 잘 떨어질 수 있어요 하면서 메꿔줍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한 치아도 깨져 나갈 판에 거기다 그 어떤 재료를 메꿔 놓는다고 오래 붙어 있겠어요? 당연히 잘 떨어지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잇몸이 안 좋아질수록 안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잇몸이 좀 튼튼할 때는요 이런 힘을 받지만, 나중에 잇몸이 안 좋아지면은 이런 힘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힘으로 힘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데, 그래서 안 떨어진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만큼 잇몸뼈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잇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당연히 주죠. 우리는 이제 보통 이갈이의 부작용을 이제 치아나 잇몸까지 생각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턱관절도 이갈이하고 관련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갈이라는 게 단순히 이를 살짝 물고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이를 엄청 꽉 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 무는 힘의 2배에서 10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턱관절이 안 좋다는 얘기는, 턱관절의 대표적인 증상이 입을 벌리기 어렵다거나, 턱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턱관절이 많이 마모가 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인데, 뭐든지 턱관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위치가 마찬가지인데,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들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럼 턱에 언제 가장 무리한 힘이 가해지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보통 우리가 뭐 딱딱한 거 많이 먹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치아하고 부닥칠 때 턱에 힘이 가장 많이 갑니다. 가만히 있을 땐 치아가 떠 있거든요. 깨어있을 때는요, 밥 먹고 침 삼키고 이럴 때 치아가 답니다. 그게 한 17분 정도 단다고 해요. 근데 잘 때는요, 우리가 이를 꽉 물고 이를 갈고 하는데 이게 30분 정도 닿아요. 그런데 이 잘 때 무는 힘이 깨어있을 때 무는 힘의 2배에서 10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힘이 세게 가해지니까 관절도 마모가 되는 거고요, 디스크도 빠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힘 때문에 근육이 많이 긴장이 되고 뭉치고 하니까 입 벌리기도 힘들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처음에 턱관절이 딱 아프면 어디 병원을 가야 될지도 몰라 합니다. 관절이니까 정형외과를 가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검색을 해봅니다. 한의원을 또 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턱도 치료하면서 겸사겸사 다른 데도 치료 받으려고 한의원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또 뭐 치과도 가고 이제 하는데, 왜 턱관절을 치과에서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위를 오래 쓰다 보면 나사 부분이 헐렁거리는 느낌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가위를 어떻게 고쳐야 돼요? 예, 쪼여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100점 만점에 5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럼 또 쓰다 보면 또 헐렁거려요. 근데 그런 가위의 특징이 뭐냐? 날이 무뎌져 있습니다. 날이 무뎌져 있으니까 똑같은 걸 자르더라도 무리한 힘이 가해지니까 이쪽 나사 부분이 헐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위를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는 날을 갈아주고 쪼여주면 훨씬 더 오래 쓰겠죠. 근데 이 날이라는 게 뭐냐? 치아 맞물림입니다. 치아 교합. 치아 교합이 좋다는 얘기는 턱에 아무래도 무리가 덜 갑니다. 그런데 치아 맞물림, 치아 교합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치과 의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형외과를 가든 한의원을 가서 뭐 침을 맞고 물리치료하고 하는 거는 나사를 조여주는 치료예요. 그런데 치과에서는 날을 갈아주고 나사를 조여주는 치료. 그래서 치과에서 턱관절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턱이 아프시면요, 꼭 치과에 가서, 특히 구강내과, 턱관절을 전문으로 보는 치과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구강내과가 있는데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중년분들이 병원에 또 많이 가는 과 중에 하나가 뭐 정형외과, 뭐 통증 클리닉, 뭐 재활의학과 같은 데 가서 어깨목 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진짜 10명이면 10명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받을 때만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금방 뭉친대요. 그래서 처음엔 열심히 받아요. 받다가 에이 이거 효과 없네, 그리고 안 받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효과가 짧은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짧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깨 치료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도수 치료가 있죠. 물리치료, 마사지, 침, 이런 치료들은 풀어주는 치료입니다. 그럼 얘를 뭉치게 한 원인이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얘만 치료를 하니까 맨날 거기서 뺑뺑이 도는 겁니다.
그럼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쓰는 것도 원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업적으로 예를 많이 드는 경우가 이제 미용사분들 예를 많이 드는데요. 미용사 선생님들 맨날 이러고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깨 당연히 아프겠죠. 근데 그분들이 그 일을 관두고 어깨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조금이라도 길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근육이라는 거는 되게 단순하고 아주 정직합니다. 무리해서 많이 쓰면 아파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안 하던 운동 많이 하면 다음날 막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 근육통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하세요? 다 좋은데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운동 안 하고요. 며칠 지나면 멀쩡해져요. 이게 뭐냐면 근육은 아무리 무리를 해도요. 쉬면은 풀립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어깨목은 뭐 일상생활하고 뭐 하면서 많이 쓰죠. 그럼 얘가 언제 쉬어야 돼요? 잘 때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를요. 가만히 있다 떠 있죠. 이를 살짝 물고만 있어 보세요. 살짝 붙이고만 있어도요. 살짝 긴장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를 물고요. 아래턱을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면요.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찰 때 쉬어야 되는데 이를 갈기 어렵고 할수록 힘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쉬질 못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모든 치료가 똑같은데요. 결과만을 치료해서는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과하고 원인을 같이 치료를 해야지 훨씬 효과가 좋아요. 마사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받던 분들이 이갈이 치료를 하고 나서는 한두 달에 마사지 한 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어깨목이 풀리게 됩니다. 그 여기서 더 심해지면요. 두통이 생깁니다. 한번 여러분 요 관자놀이 쪽에 갖고 손바닥을 대고요. 어금니를요. 한 번씩 이렇게 앙앙 물어보세요. 그럼 여기 근육이 볼록볼록하는 거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통의 80% 이상이 요 근육이 뭉쳐서 아픈 긴장성 두통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근데 이름이 되게 많아요. 뭐 한의원 이런 데 가시면 병원 가시면은 이 목이 뭉쳐서 여기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경추성 두통이라고도 하고요. 만성 두통, 스트레스성 두통, 편두통 하여튼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대학병원 가서요. CT, MRI 같은 걸 찍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서 꼭 하는 말 있죠. 신경성이에요? 스트레스성이에요. 이게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 이갈이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더 세게 한다고 그랬죠. 이 악물기나 이갈이 자체가 얘를 뭉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어깨목을 쉬는 걸 방해를 하지만 요 근육은 좀 다릅니다. 요 근육은 여기 움직일 때만 움직여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세게 문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힘이 더 많이 가겠죠. 그러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대표적인 증상인데 환자분들이 이걸 모르니 맨날 약만 먹고 하니까 치료가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거기서 더 심해지면요. 눈이 뻑뻑하고 아프고 합니다. 심하신 분들은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프다고 그래요. 뻑뻑하신 분들은 이제 안과를 갑니다. 안과를 가면 눈 검사를 해요. 눈 아래는 이상이 없대요. 눈이 뻑뻑하다 그러니까 안구건조증이라면서 인공눈물만 줍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이 눈 주위에 있는 근육, 이 뭉쳐서 눈이 뻑뻑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뭐 할 때 눈 주위에다 힘을 가장 많이 줄까요? 이 눈 주위에 근육에 가장 힘을 줄 때가 언제냐면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인상 쓸 때예요. 우리가요 잘 때 너무 세게 일을 갈 때는요 인상을 쓰면서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눈이 굉장히 아픈 분한테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궁금했던 게 풀렸대요. 자기는 눈이 너무 아파서 안과를 가면은 안과에서는 맨날 눈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서 인공 눈물만 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름이 잡혔다는 거예요. 미간에. 왜 여기 주름이 잡혀 있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밤새 이러고 자니까 당연히 주름이 잡히죠. 그러면 눈을 인상 써보시면 알아요. 눈 주위에도 힘이 많이 가지고 눈에도 압박을 엄청 가합니다. 당연히 눈이 아프죠. 그래서 그런 환자분도 계셨어요. 더 심하면 얼굴까지도 아프고 이런 분들도 뭐 삼자신경통 이렇게까지도 가는데요. 이런 분들이 본인이 이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갈이 때문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병원 가서 검사해도 안 나옵니다. 이게 근육에 관련된 것들은 병원에서 뭐 CT, MRI 아무리 찍어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모르고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품할 때 좀 의식해서 우리 어려운 자리에서 하품할 때 좀 조심해서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넋 놓고 하품하다가 턱이 빠지거나 이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하품할 때 조심해서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햄버거나 쌈을 먹을 때도 입을 크게 벌리는데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 벌리는 거하고 확 벌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또 하나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도 당연히 턱에 무리를 가게 하겠죠.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너무 자주 드시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껌을 씹으면은 뭐 치매 예방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껌 회사에서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씹는 게 뇌에 영향을 당연히 줍니다. 그래서 껌을 씹으면은 치매를 예방하거나 뇌에 좋은 영향도 있는데 턱에는 좋지 않아요. 치매 예방한다고 해서 줄창 껌만 씹다 보면은 턱에도 무리가 가니까 안 좋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턱이 아파요. 병원을 가야 하는 게 맞는데 당장 병원을 못 가니까 환자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봅니다. 턱이 아프니까. 찾아보면 거기 턱관절 운동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럼 환자분들이 턱관절 운동을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더 아파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턱관절 운동이라는 거는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픈 사람한테 주위나 친구나 가족이 아파요. 그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물론 병원 가라고도 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쉬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하죠. 병원에서 강제로 쉬게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하면서는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아픈 사람은 쉬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아픈 사람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고 턱관절이 좋다고 해서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도움이 전혀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운동도요. 운동이라는 거는 필요하면 치과 의사가 하세요 하면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혼자 판단해서 뭐 좋다 해서 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운동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턱관절이라는 게요. 하루에도 엄청 혹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입이 잘 안 벌어지거나 할 때 치료하면서 중간에 그럴 때 이제 그런 환자분들 대상으로 운동을 시키는데 아프진 않지만 좀 내가 턱을 건강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운동은 저는 특별히 시키진 않고 아예 아까 말씀드린 그 주의사항 조심한 거를 하면서 지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이 정도만 지켜주셔도 되고요. 근데 문제는 잘 때인데 잘 때는 문제가 있다면 이갈이 치료나 스플린트 이런 치료를 받으셔야죠. 치아하고 잇몸 경계 부위가 이렇게 패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치과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칫솔질을 세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칫솔질해서 거기가 이제 패였다고 설명하는데 그거는 칫솔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도 의한 부작용이에요. 지식의 맛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나가와 치과 의원 원장 박한성입니다. 좀 이갈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갈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거울을 보고요. 본인의 송곳니를 한번 보시면 송곳니는 원래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송곳니가 납작하게 갈려있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그 송곳니를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래하고 위에 송곳니를 맞춰보면 옆으로 턱을 움직이면 딱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이를 갈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하나의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치아하고 잇몸 경계 부위가 이렇게 패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치과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칫솔질을 세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칫솔질해서 거기가 이제 패였다고 설명하는데 그거는 칫솔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갈이에 의한 부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혀 안쪽에 뼈가 많이 튀어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문우림이 세서 뼈가 자라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치과에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워낙 문우림이 센 분들은 다른 데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잘 때 이를 꽉 물거나 이를 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한 건데요. 자도 피곤하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잠이라는 건 뭐예요? 자고 나면 개운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자고 났는데 더 피곤하다는 얘기는 좀 뭔가 말이 안 되죠.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잘 때 힘을 빼고 자야 되는데 잘 때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면은 피곤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도 피곤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갈이 치료 받는 분들 중에서는 이갈이 치료하고 나서 숙면을 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7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자면은 7시 알람을 듣고도 그거 한 번씩 누르면 또 5분, 10분 후에 다시 울리잖아요. 그래 몇 번씩 하다가 이제 깼는데 이거 하고 나서는 한 10분, 20분 전에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시간이 짧더라도 더 푹 자거나 해갖고 숙면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치과에서 제대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갈이 검사를 하고 브럭스 체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브럭스 체커라는 이갈이 검사 장치입니다. 환자분 위에 치아 본을 떠서 이렇게 굉장히 얇은 이런 장치인데요. 이걸 끼고 주무시면 다음날 이를 어떻게 갈았는지 여기에 표시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얀 부분이 갈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제가 많이 검사를 하냐면 제가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이를 간다고 설명을 드려도 본인은 이를 안 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냐면 비염이 심해서 입을 벌리고 주무신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를 안 간대요. 그래도 이렇게 해보면 다음날 이렇게 이를 가는지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눈으로 보여주는 이갈이 검사 방법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일본의 교수님이 이걸 발명을 하신 건데요. 일본에서 이거를 10,000명한테 했어요. 근데 진짜 이를 실질적으로 전혀 안 가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이를 안 가는 그 10명 그 환자분들이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뭔가 우울증 이런 것들이 심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분들이.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 해소가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모든 사람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이갈이질을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치과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냐 없냐를 알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받던지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지 판단은 의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가 특별히 지금 당장 불편한 건 없더라도 한번 가서 검사를 해보세요. 우리 몸은요 기본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병은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노화. 근데 우리는 이 나빠지고 있는 거를 최대한이라도 늦추려고 시간 쓰고 돈 쓰고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불편하게 하나도 없지만. 심지어 거기다가 건강보조식품까지 돈 주고 먹어요. 근데 이렇게 나빠지고 있다면 최대한 덜 나빠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치과 가서 검사를 꼭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있잖아요. 이런 증상을 주위에 보면은 그런 증상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갈이를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얘기를 해줘도요. 나는 이 안가라 하고 아예 그냥 벽을 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치과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치과에 오셨어요. 제가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해요. 소리 안 나게도 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남편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서 나 이 가로 물어봐. 남편이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아니, 제가 소리 안 난다고.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잇몸도 되게 안 좋으셔갖고 잇몸도 이갈이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자기가 뭐 유명 대학병원 치주과에 가갖고 잇몸 치료도 여러 번 받고 했는데 이갈이 얘기는 들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칫솔질 세게 해서 치아가 패이고 했다는 거를 환자분들이 말도 안 되는 걸 믿거든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걸 왜 믿으세요?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보다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믿는데요. 치과의사나 치의사나 나보다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믿는 게 아니고요. 이 치과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 요 치과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 저 치과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 우리 세 사람이서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쉽다고 그러죠. 계속 듣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리 안 나게 이간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그게 안 믿기는 거예요. 또 이가라서 이게 아플 수 있대 얘기해봐도 좀 설명하기도 힘들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건 확실히 관계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번 치과 가서 검사를 해보시면은 꼭 스케일링이든 뭐하든 치과 갔을 때 이갈이를 내가 하냐 안 하냐 그 증거를 한번 찾아봐 달라고 하세요. 그럼 꼭 찾아줄 거예요. 얘기 안 하면 안 찾아줘요. 그러면 필요하면 치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자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갈이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럼 환자분들이 이갈이를 한다? 그럼 이갈이를 하는 사람, 저 이갈이 안 해요? 그럼 이갈이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얼추 한 20-30% 정도 성인들이 이갈이를 한다고 하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덜 한다고 합니다. 어릴 땐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중장년층이 되면 뭐 10% 미만으로 한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갈이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갈이를 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소리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명이 이를 갈면 소리가 나는 사람은 2-3명밖에 안 됩니다. 소리가 안 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일단 소리라는 거는요. 제가 이런 소리를 내는데 처음부터 이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연습을 해갖고 이 소리를 내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를 갈면 무조건 소리가 난다면 이러면 무조건 소리가 나야 됩니다.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제가 이걸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리하고 이갈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리가 안 나면 이를 안 가는지 알고요. 물론 주위에서 이를 가는 사람들을 보셨을 거예요. 코를 골거나 이를 갈거나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은 모르고 주위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아는데 소리가 안 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줍니다. 심지어 치과에서도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를 갈고 있지만 이를 가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보면 이갈이 검사나 뭐 이갈이를 하냐 안 하냐 하는 거에 대한 앱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가만 보시면은 주무실 때 옆에다가 놔두고 소리를 녹음을 해갖고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소리가 안 나면 아무것도 녹음이 안 될 테니까 당연히 본인은 이를 갈면서도 이를 안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이를 이렇게 물어보고요. 옆으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시면 소리 안 납니다. 본인만 느끼는 느낌이 있을 뿐이지 소리 안 나요. 그러니까 소리하고 이갈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물고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턱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되게 어색합니다. 왜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거기까지 턱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움직임을 그냥 살살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강력한 힘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 뇌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쓸데없이 우리 뇌가 우리에게 그런 쓸데없는 행동을 시키지 않을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 이갈이의 원인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받고 뭘 했는데 병원에서 일단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하는 얘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갈이하고 스트레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몸이 피곤한 건 육체적 스트레스, 신경을 쓰거나 이런 건 정신적 스트레스인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를 꽉 물고 막 갈면 그 수치가 내려갑니다. 이갈이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갈이가 스트레스 해소한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요. 뜻을 포함한 말이 있어요. 예전부터 쓰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보면 되게 똑똑하세요. 분해서 이가 갈린다. 치가 떨린다 할 때 이미지가 엄청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를 갈긴 가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이를 가는지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이를 매일 가세요? 그러면 환자분들 중에서 저는 매일 안 갈고요. 술 먹거나 피곤했을 때만 이 갈아요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저는 매일 갈아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피곤하거나 술 먹었을 때만 이 갈아요 하시는 분들이 그런 날 더 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안 나던 소리가 나기 때문에 본인은 그때만 이를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본인이 이갈이를 엄청 세게 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잘 모릅니다. 보통 가족들한테 끌려옵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이제 수면에 방해를 받고 그 주위에서 듣기로 이 가는 소리가 너무 세니까 이 환자분의 뭐 치아나 이런 게 걱정이 돼서 그런데 와서 상담을 해보면 끌고 온 그 가족분이 문제가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분 자체는 자기는 이를 가는지 모르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갈이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를 갈아서 오신 분들은 알고 이제 세게 갈아서 오신 분들은 좀 치아가 많이 마모가 돼 있어요. 그 문제는 있지만 치아가 많이 마모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이를 아무래도 잘 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잘 간다는 얘기는 그나마 힘들이 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족한테 끌려왔지만 그 가족이 부작용이 더 심해서 치료를 먼저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우리 애가 너무 이를 세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데리고 와요. 그럼 솔직히 아이들은 이를 갈아도 부작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보시면 유치가 많아요. 유치라는 거는 연구치보다 물러요. 물르기 때문에 소리가 잘 납니다. 한방눈을 처음 밟을 때 뽀드득 하고 소리 나죠. 근데 그 다음부터 밟을 때는 소리 안 나요. 그게 안 밟아서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밟아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치에서 연구치로 바뀌면서 소리가 안 나게 되는 거지 이를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많아요. 저 어렸을 때는 이 갈았는데요. 저 커서 이 안 갈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지만 소리가 안 나는 거지 이를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거의 뭐 80대 이상 모든 분들이 다 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도 심지어는 80대 이상이에요. 그런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치아를 많이 썼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치아가 많이 마모가 돼 있어도 이갈이 때문에 마모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많이 오랫동안 썼으니까 마모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80평생 본인이 이갈 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치과를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치과에서도 얘기해 준 적도 없고 보통 이갈이 때문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갈이 치료를 받는다기보다는 턱관절이 안 좋거나 다른 데가 아파서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갈이에 문제점이 많아서 이갈이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60대 중반 환자분이 오셨어요. 그분 25년 동안 병원, 검사 해볼까 안 해볼까 진짜 다 해보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저 멀리 아주 껌껌한 부분에서 하나의 점같이 밝은 빛이 하나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가시면서 데스크에 3만 원 현금을 주고 가셨어요. 피자 시켜 먹으라고. 이명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귀에서 뭐 삐 소리 나거나 뭐 이명이거나 어떤 분들은 귀가 먹먹하다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합니다. 또 이비인후과에서는 귀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얘기가 똑같죠.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해요. 거기서 조금 아시는 선생님들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이거 혹시 턱관절하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치과 가서 턱관절 검사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치과에 가서 턱관절 검사를 해요. 근데 그분은 턱관절도 멀쩡하고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과에서 턱관절은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치과가 아예 치료에서 빠져버려요. 근데 그 자체가 턱관절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 턱관절이 매개체가 돼서 귀에 압력을 가하는 건데요. 턱관절은 위치가요. 귀 바로 앞에 있는데요. 귀라는 거는요. 아시다시피 멀쩡한 사람도 비행기만 타도 난리가 납니다. 위행하기도 하고 뭐 아프기도 하고 압력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귀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제가 문우님이 세진다고 그랬죠. 근데 턱관절이 귀에 바로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 문우님이 세지니까 귀에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귀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 약물기 이갈이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치료할 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게 잘 몰라서 그래요. 이갈이를 이렇게 알고 있다면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 치과 의사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과 의사들 자체도 저도 한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을 때 이갈이에 대해서 교육받은 걸 생각해 보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저희 은사님이신 사또 사다오 교수님이 그분은 이 교합하고 뇌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갈이가 연구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갈이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부도 하게 되고 한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가 일단 관심이 없고요. 그냥 이를 갈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이를 가는지 알고 있어도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 이런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부작용이 이갈이 때문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내가 이갈이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소리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주위에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하지만 그 소리라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상대방한테 피해는 주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치과에서 이갈이 치료를 하려고 하지, 본인 스스로가 이갈이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이갈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하는지 인지는 하고 계셨으니까 이거 보고 계실 거예요. 만약 나는 이갈이 전혀 안 한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아예 안 보실 거예요. 그렇게 인지를 하시는 분들도 이갈이가 이렇게 중요했다는 거를 아마 오늘 처음 아셨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물론 이갈이에 대한 유튜브 영상 되게 많아요.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는 데가 많아요. 선생님들이 자기 전문 분야가 따로 있고요. 이갈이도 하나의 그냥 치과의 분야로 해가지고 설명하신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이갈이 치료는요, 우리가 이제 입에다 끼는 마우스피스라고도 하고요, 뭐 스플린트라고도 하고, 이갈이 장치가 있고요, 보톡스, 치아 교정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스플린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플린트, 입에다 끼는 장치인데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요, 인터넷에 이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갈이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갈이 방지. 그 뜻은 뭐예요? 이를 못 갈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를 못 갈게 한다는 얘기는 얘는 가려고 시켰잖아요. 스트레스 해소하라고. 근데 그걸 억지로 못 갈게 막아놓으면 그 힘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내 몸으로 가는 거예요. 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갈이 방지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아직도 심지어는 치과에서도 이갈이 방지 장치를 만드는데 이갈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보면요, 뜨뜻한 물에 넣어가지고 이를 앙 물고 그걸 뭐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서 자요. 그거 이를 갈 수가 없어요. 그거 끼고 주무셔갖고 여러 가지 부작용 더 많이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저는 이갈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이를 잘 갈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물고요,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많이 걸릴수록 힘이 더 많이 갑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자꾸 끌 때도요, 표면이 맨질맨질해야지 부드럽게 끌려오는데 여기 뭐 울퉁불퉁하면은 더 끌고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잘 갈게 장치를 만드는데요, 얘는 이를 갈라고 시켰죠. 걸리는 거 없이 부드럽게 갈아야지 힘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야지 치아, 잇몸 보호하고요, 당연히 어깨 모으기나 이런 근육으로 가는 힘도 줄이고요, 당연히 턱관절에 가해지는 무리한 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잘 갈게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보톡스도 이갈이 치료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톡스는 근육에 힘을 줄이는 겁니다. 이게 보톡스라는 게 독이라는 건데요, 그걸 희석시켜서 놓으면은 근육이 마비가 돼가지고 무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안 쓰다 보니까 근육도 이제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각턱이신 분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일반 병원에 가셔서 보톡스를 맞는데요, 턱 보톡스를 맞는데, 그분들이 병원 가면은 맨날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딱딱한 거 먹지 말라고 그래요. 오징어나 이렇게 딱딱한 거. 근데 그렇게 많이 발달하신 분들 중에서요, 그런 거 안 먹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안 먹는 이유가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자기는 그걸 먹으면요 좀 힘들대요. 막 피곤하대요. 많이 먹고 나면. 그래서 안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근육이 많이 피곤하기 때문에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먹으면 피곤하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먹지도 않는데 맨날 가면은 딱딱한 거 먹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근육이 이렇게 커진 것도 오징어나 이런 거 먹어서 커졌다기보다는 잘 때 이를 악물고 이갈아서 이 근육이 커진 거예요. 근데 보통 사각도 보톡스, 턱 보톡스를 맞는데 저는 여기다 또 놉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근육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이를 꽉 물 때 여기를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엔 여기를 쓰는데, 여기만 맞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얘가 힘이 빠지겠죠. 그럼 우리 몸은 보상작용을 합니다. 얘가 힘이 빠지면 얘가 힘을 더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통이 없던 분도 보톡스 맞고 두통이 생기는 분이 있고요, 두통이 있던 분이 여기 보톡스 맞고 두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하고 여기를 같이 놓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이갈이 때문에 보톡스를 맞으신 분들이 저 보톡스 맞고 이갈이 없어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갈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를 갈긴 갔는데 힘이 약해져 갖고 나던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치과 의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가 이를 가는데 보톡스를 맞고 이를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갈이를 너무 1차원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치아 교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교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턱관절도 치료하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이갈이 원인 중에 하나를 치아의 부정교합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갈아서 없애기 위해서 이를 갈았다는 설이 있었어요. 말초적인 설인데 지금은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명 대학병원 구강내과 선생님도 이갈이 치료하려고 교정 치료를 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부종교합이 이갈이의 원인은 아니지만 이갈이를 하는데 부종교합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치아 교정도 이갈이 치료 중에 하나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갈이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안 갈아요? 어떻게 하면 이갈이 없앨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으면 안 한다고 그래요.
똥 싸는 게 귀찮고 더럽다고 그래서 병원 가서 나 똥 안 싸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 그 역할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못 쌀 때 잘 싸게 해주세요 하고 병원을 갑니다. 근데 이갈 있는 사람들이 이 역할을 몰라요. 스트레스 해소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를 안 갈아요? 안 갈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요 단순히 밥 먹고 말하고 아주 젠틀하게 쓰고 있죠. 근데 절대 여기가 젠틀한 데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공격적인 곳이 입입니다. 동물로 봐도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진화를 하면서 이성이 이 본능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면 중에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갈이를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갈이에 대한 순기능, 스트레스 해소하는 기능 이런 거를 잘 이용을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한 60대 중반 환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두통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두통 때문에 오셨는데 혹시 턱관절하고 두통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요? 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25년 동안 두통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빈도는 어떻게 되시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아파요. 저는 24시간 아프다. 그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25년 동안 두통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병원, 검사 해볼 거 안 해볼 거 진짜 다 해보신 거예요. 다 해보셨는데 막 하다가 혹시 턱관절하고 두통하고 관계 있나 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이가는지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갈이 때문에 두통이 왜 생기는지 이런 설명들을 쭉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저 멀리 아주 껌껌한 부분에서 하나의 점같이 밝은 빛이 하나 보인다고 하셨어요. 이 두통의 치료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 보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담만 듣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가시면서 데스크에 3만 원 현금을 주고 가셨어요. 피자 시켜 먹으라고. 그 이후로 치료를 하고 나서요 많이 좋아지셨고요. 많이 좋아지시고 나서요 다음에 환자분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불면증 환자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불면증이 심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이 치료받고 나서 잠을 너무 잘 주무신대요. 그래갖고 불면증 이제 잠 못 자시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 두통 환자분은 머리가 아프니까 잠을 못 주무시던 거예요. 근데 당연히 머리가 안 아프니까 잠을 잘 잘 수밖에 없잖아요. 술 먹으면 머리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잘 자는 분들 계시지만 술 먹어서 머리가 막 뽀개지듯이 아프신 분들은 술 먹으면 잠을 못 자요. 머리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머리가 안 아프니까 잠을 너무 잘 주무시는 거예요. 이 환자분도 기억에 남고요. 또 한 분은 한 30대 초반 여성분이었는데요. 저희 치과에 어깨목이 많이 뭉쳐하고 오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어깨목이 뭉쳤는데 왜 치과로 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쭤보니까 그분 직업이 물리치료사래요. 그분의 전공이 뭐예요? 이 어깨목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눌러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완전 돌덩이에요, 돌덩이. 그래갖고 제가 농담 삼아서 아니 어떻게 아픈 사람을 더 아픈 사람이 치료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분도 막 좀 허탈하게 웃어요. 웃으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을 관둘까 생각 중이래요. 자기가 진짜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대요, 치료를. 근데 치료 효과가 오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여기가 관계 있지 않을까 해서 오셨던 거예요. 당연히 이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도 갈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갈이 치료를 하고 나서요 지금 일을 잘하고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남편도 데리고 오셨어요. 남편을 왜 데리고 왔냐? 남편분은 맨날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근데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그러고 그 저한테 설명을 듣고 나서 아 이게 이갈이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해서 남편을 모시고 왔어요. 남편도 치료를 받고 나서 두통 많이 좋아지셨어요. 당연히 이갈이 하는지 몰랐고요. 또 치과 기공사 분이신데 40대 중반 분이신데 거의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매일 두통약을 먹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프려고 할 때 약을 먹으면 듣는데요. 근데 아프고 나서 약을 먹으면 약이 안 듣는데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 집에 뭐 가방에 약이 딱 세팅이 돼 있어요. 언제든지 약을 먹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는 또 오랫동안 약을 먹다 보니까 병원에서 처방약을 먹는 게 아니라 약국에서 이 약 이렇게 본인이 찾았어요.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약을. 그렇게 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갈이 때문에 두통이 있을 수 있다. 한번 오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봐라 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치기공사였지만 자기가 이 갈고 있는지 몰랐어요. 송곳니가 다 갈려있고 했는데도. 그래서 그분도 이갈이 치료를 하고 나서 약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먹는 거예요. 강도나 빈도가 많이 줄는 거예요. 교합, 이 치아가 단순히 여기만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요. 특히 이쪽 위에 부분은 확실히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오십견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십견이란 뭐예요? 막 팔이 안 올라가고 5살 넘어서 많이 생기니까 오십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중에 여기에 안 뭉쳐 있는 분들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뭉쳐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십견, 어깨 견자잖아요. 오십견이란 말은 있는데 왜 오십요라는 말은 없을까요? 요통, 허리 때문에도 사람들이 많이 가죠. 얼마나 치료가 안 되면 이름을 만들어 놨겠어요. 그게 만약에 치료가 잘 됐으면 오십견이란 말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치료가 너무 안 되니까 생긴 거예요. 왜 안 됐냐? 여기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쪽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여기 증상만 치료를 하니까 치료 효과가 오래 안 가요.